자, 안녕하십니까. 닥터TV 철우입니다. 자,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일단 그 주식 방송은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종목을 좀 꼽아 가지고 한 종목을 좀 묶어서 좀 주요 종목 몇몇 종목들을 묶어 가지고 상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이렇게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대신 뭐 매일 그래도 좀 거의 매일 하던 주식 방송은 일단 접기로 하고요.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주 1회 정도는 전체적인 주식 시황 방송을 하는 쪽으로 한번 지금 가닥을 잡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략 한 금요일쯤이나 월요일쯤에 이렇게 그 시황 방송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종목 특집 집중적으로 중요한 종목들 이렇게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이제 좀 낙폭이 좀 심화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가지신 분들이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차트 보시겠습니다. 자, 먼저 네이버의 일봉 차트입니다. 네이버의 일봉 차트. 자, 뭐 네이버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제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다. 추세의 상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보자,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, 이후로도 뭐 이렇게 신고가를 못 내면서 이제 빠지면서 계속 매도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렸었어요. 제가 한 번 정도 매수를 얘기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요 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여기 어디서 제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,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뭐 옛날에 했던 방송. 자, 그 외에는 제가 뭐 계속 매도를 말씀드리고 있고,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트렌드를 깬 다음에 반등을 줬지만 계속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이전 저점, 뭐 이전 고점 라인에 이제 접근을 한 상태고, 뭐 살짝 깨지긴 했지만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반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주식을 꼭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,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반등을 노리고 주식을 사는 것은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반등을 노린다면 사실은 상당히 그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뭔가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일단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그죠?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하락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렌드 하단 근처일 수는 있는데
반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기가 저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. 그럼 결국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가운데에서 좀 바닥다지기를 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, 이런 순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혹 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뭐 안 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등락 과정이 필요하다. 그럼 등락 과정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매수해봐야 별로 먹을 게 없다. 그럼 리스크를 안고 굳이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큰 흐름상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이 종목을 보면 장기 관점에서 보면요. 자, 이 주식이 뭐 코로나, 이제 뭐 불과 이제 2년 전 정도 되죠. 2년 전 정도 됐는데 코로나일 때 가격이 이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수정 주가인데요. 수정 주가인데 코로나일 때 가격이 13만 원, 14만 원 뭐 이 정도 선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34만 원. 아직도 코로나 대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 비싼 상황이고요. 거기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뭐 이전에 코로나 이전 고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단선인 이 박스 상단선인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19만 한 5천 원 정도 대략 19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많이 이 가격 대비하면 많이 비싼 상황이에요. 그죠? 상대적으로.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비싸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 내려오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더 내려와도 할 말이 없다. 뭐 이런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반등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많이 빠졌어도 올라온 거를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. 언제나. 그냥 고점 대비 하락률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상승률 대비 하락률 이렇게 보셔야 조금 이 주식이 많이 빠졌는지 진짜 많이 빠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면 고점 대비 지금 46만 원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한 지금 현재가가 34만 원이니까 12만 원 정도 빠졌어요. 12만 원. 12만 원 빠졌으면은 대략 한 뭐 25%? 예. 대략 뭐 25% 조금 넘게 뭐 한 25%에서 30% 정도 빠졌는데 뭐 이 정도 빠진 걸 가지고 뭐 낙폭 과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.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을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. 그러면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대략 뭐 이전 가격의 저점 라인 그러면 한 27만 원대 27만 원, 28만 원 뭐 이 정도 선까지 일단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라는 것은 아니고 내려온다면 이거는 뭐 한 번쯤 일단 정말 반등을 노리고라도 사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죠. 물론 내려오는 모습이나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. 어찌됐든 아직은 저점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. 저점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. 다만 단기 저점일 수는 있는데 반등 들어갔다가 뭐 이런 단기 저점은 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. 거의 10중 8구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저점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라도 내려온다는 거예요. 그럼 내려온 다음에 이 저점을 안 깼을 때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다.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가 저점이 어떻게 저점인 줄 알고 사겠어요. 자, 그러면 이전에 반등이 이제 뭐 이런 자리 사서 리스크를 가지고 반등을 뭐 예상하고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요 저점을 일단 담보로 두고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
뭔가 반등의 모양새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. 예.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예. 지금 뭐 일단 반등 주고 반락하고 반등 주고 반락하고 하고 있어요. 뭔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모양새가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기 위한 모양새인지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한 모양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통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많잖아요. 네.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 지하 1층이고 지하 2층이고 뭐 끝없이 내려간다고.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자리, 예, 물론 지금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자리를 살짝 깼다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니다. 예,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해요. 예. 하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예, 그래서 최악의 경우 30만 원을 깰 수 있다. 예,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. 예. 자, 뭐 이런 정도로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같은 관련주, 예,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 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. 예.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벽하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상투 얘기를 드렸었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카카오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되돌림을 줬어요.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. 예,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했고 1차 하락을 했고 1차 지지선에서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은 깨지면서 뭐 이전 저점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깨지면서 지금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예.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알 수가 없어요. 예. 예, 정답은 없어요. 지금 현재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. 이런 정도에서 뭐 반등을 보일 수는 있죠. 이런 구간에서, 예, 이런 정도 구간에서 반등을 보일 수는 있어요. 뭐 8만 뭐 7천 원이 깨지면 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짧은 반등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여기 바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. 예. 최악의 경우 이 종목 역시도 이런 자리까지 7만 원을 깨는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뭐 결국은 지금 이 종목의 움직임은 뭐 크게 보면은 그냥 그 5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. 5개로 내려온다는 것은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, 예, 결국은 짧은 반등 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최소한 못해도 여기에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 뭔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한 50% 정도 되는 거죠. 그죠? 17만 3천 원에서 보면 한 50% 정도. 자, 그래서 50% 정도 하락이 오면 뭐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사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뭐 카카오가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로나 저점이 지금 이걸로 따지면 이건 수정 주가니까요. 한 25,000원. 25,000원인데 25,000원짜리가 17만 3천원까지. 그러면 한 7배, 8배. 7배군요. 8배. 7배. 계속 7배입니다. 뭐 25,000원 잡고 25,000원 잡고 7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어요. 그러니까 600%의 상승을 보였어요. 600%의 상승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하락도 클 수 있습니다.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, 그죠?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하락을
뭐 이거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예,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다. 예, 뭐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, 우량주라고 뭐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량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종목이긴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. 예. 뭐 삼성전자도 뭐 반토막 나는 마당에 예. 뭐 옛날에 반토막 많이 났었습니다. 최근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. 그런 마당에 뭐 꼭 이런 종목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언제나 상승에 대한 하락. 그럼 상승을 얼마큼 했었냐 얘가. 상승을 지금 600%니까 600% 했는데 고작 600%한 거에 따지면 지금 한 30% 그거에 한 여기가 이제 요 자리가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하면 여기가 이제 25,000원 정도 했으니까 75,000원 하면 200%잖아요. 예? 10만 원 하면 300% 오른 거고. 예. 그죠? 지금 93,000원 정도 되니까 대략 이 자리가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300%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얻어 맞습니다. 거의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그러기보다는 추가 하락해서 뭔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된다. 모양새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사실 뭐 그 네이버랑 요 직전에 봤던 네이버랑 보시면 뭐 대동소이기 하긴 해요.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두 종목 다 비슷하긴 해요. 두 종목 다 비슷하긴 하지만 파동의 관점에서는 뭐 비슷한데 지금 현재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. 그래서 오늘 분석해 드린 종목을 보면 네이버가 뭐 낙폭을 뭐 좀 더 추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긴 해요.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두 종목을 갖다가 놓고 어떤 게 낫냐라고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한 20% 정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입니다. 최악의 경우 20% 정도 보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만원에서 한 6만 5천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한 대략 한 거의 한 3만원 가까이 내려와야 되죠. 30%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30% 정도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니까 반드시 내려온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져서 최악의 경우가 만들어진다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. 그 전에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대략 여기서 한 10% 정도 10%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정도는 뭐 그냥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파동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파동 관점에서는 사실 그 지금의 조정 이후에 뭐 일단 반등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이 있은 후에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거는 향후에 좀 흐름을 두고 봐야 되겠죠. 시장 흐름도 그렇고 종목별 흐름도 그렇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지만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반등 시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뭐 만약에 11만원 근처로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. 갖고 있는 분들은.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오면 뭐 모양새를 이 85,000원대에서 어떤 저점을 만든다면 8만원대에서 어쨌든 저점을 만든다면 이때는 그냥 탁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모양새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. 뭐 만약에 여기 찍고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. 바로.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나 하긴 힘들거든요. 대응을. 손절도 걸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러기보다는 이제 모양새를 이렇게 좀 갖추면
그 이후에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반등이 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또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지금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. 근데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봤는데요. 작년 우리나라 상승세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언제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에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은 결코 수익을 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매매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도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좀 이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그것도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